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 시간에 이제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, 이 꿈이라고 하는 게 네 꿈이 뭐냐? 뭐 이때의 꿈이 아니고, 어제 무슨 꿈 꿨니? 또는 오늘 내 꿈 꿔라고 할 때 그 꿈 말이죠. 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꽤 재미있는 요소가 있죠. 여기서는 이제 칼 융의 그 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의 분석을 얘기할 겁니다.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융의 그 이론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좀 생길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.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 꿈. 이 꿈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, 그 꿈을 꾼 당사자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, 개인적인 그 의미를 알아야,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최대한 이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융의 그 분석에 관한 시도. 융은 평생에 걸쳐 이제 민담이라든가 신화들에 대한 연구도 꽤 많이 했고, 꿈에 대한 분석도 많이 했던 분인데, 이 꿈은 무의식의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융의 이론에서 보면 개인적인 영역의 무의식이 있고 집단적 무의식이 있는데, 이 두 가지가 모두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. 꿈의 재료가 무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융은 말한 적이 있었고, 의식과 더불어서 우리 정신, 마음의 전체를 어떤 실현하려는 경향을 이제 이 무의식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. 그리고 무의식은 항상 실현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. 무의식이 뭔가 나타나려고 한다는 것이죠. 그게 꿈의 하나의 형태로도 볼 수 있고요. 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나의 인생은 무의식의 자기 실현에 대한 이야기다. 꿈의 재료로서 이제 사용되는 이 무의식. 근데 이 무의식은 분명히 의식적인 나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돼 가고 또 그와 소통하는 단계에서 이제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꿈이 보면 부정적인 꿈들이 꽤 많죠. 대체로 말이죠. 그것을 융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겪고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거기서 이제 어떤 항상성을 찾으려는 무의식의 그 반영이 꿈이 아닐까.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의 그 분석에서도 보면 뭐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꿈이 나타나기도 하고, 융도 물론 어느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 컴플렉스가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표현하기도 했었고요. 우리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꿈에서 나타난다는 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꿈은 분명히 무의식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, 그러니까 꿈에서 무의식이 상징으로 우리한테 말을 한다는 점에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상징입니다. 우리의 무의식을 움직일 때 상징이 굉장히 큰 위력을 갖게 되고, 무의식은 우리에게 상징으로 말하고, 그게 꿈의 형태라면 상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.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전략 중에 은유, 메타포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상징이라면 무의식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을 잘 써먹으려면 꿈의 분석 또한 스스로 나의 꿈을 분석하고 해석해 보려고 할 때 그 상징이 무언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. 융은 꿈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장소로 인식을 했어요. 그 이유가 우리 안에, 인격 안에 존재하는 두 주체, 그것을 하나는 이제 의식, 또 하나는 무의식으로 봤을 때 이 둘 간의 어떤 특성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 때문에 인류가 고통받았다고 생각한 융은 꿈이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태초에 부여받은 어떤 완전성의 결여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. 뭐 어쨌든 그 융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요소들을 좀 더 알아야 꿈을 잘 해석할 수도 있는데,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. 그림자가 뭐냐면
자아로부터 배척받아서 무의식으로 밀려난 열등한 인격으로 표현하는데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인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, 이렇게. 그것을 혹자는 배트맨과 대립되는 조커로 표현하기도 해요. 영화 속 두 인물은 배트맨과 조커는 이제 서로 자아와 그림자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 정도로 여러분이 그림자를 좀 개념을 잡는다면 꿈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만약 누군가가 유독 싫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꿈속에서든 아니면 현실 속에서 있다면 그것은 그 인물이 내 그림자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. 융이 이제 민담과 신화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다 그랬죠. 서울대학교 이부영 교수의 한국민담의 심층 분석에서도 이 꿈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, 민담에서나 어떤 설화나 신화 속에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이 상징적인 부분이 참 많잖아요. 그걸 바탕으로 꿈의 해석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한국적인 꿈과 서양 사람들의 꿈,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꾸는 꿈과 서양 사람들이 꾸는 꿈의 어떤 요소들이 상징이 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에게 용은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지만 서양인들한테 용은 그것이 이제 나쁜 이미지가 강하거든요. 우리한테는 곰이라고 하는 동물이 상징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뜻이 많아요. 그렇듯 이제 집단적 무의식의 반영이 꿈의 해석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, 융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화라고 얘기했습니다. 신화는 집단의 꿈이라고 말했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의 신화와 같은 것이다. 그럴 수 있겠죠. 여러 가지 상징의 사례로 꿈의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런 요소일 텐데, 꿈속에 어떤 깡패나 불량배나 이런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,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 그림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럼 바로 내 모습, 나지만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, 모르는 나, 또는 열등한 인격으로서의 나.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그 꿈의 상황에서 해석하면 되겠죠. 도둑이 나타나서 어떤 짓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. 그것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걸 수 있어요. 그림자는 분명히 나한테 일정 부분 도움이 되거든요.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. 그림자를 부정하기 시작하면, 그러니까 일상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존재가 나타날 때 그를 그냥 마냥 부정만 하게 되면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뭔가 아주 민기적거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거니까요. 두 번째로 이제 나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동그라미, 원이라든가 또는 사각 또는 금 또는 해 또는 이제 큰 나무 같은 것도 나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는데, 이 큰 나무는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죠. 큰 나무에 내가 올라가는 꿈은 큰 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. 그것은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예언자적 꿈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.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나요? 예를 들면 정말 어마어마한 나무에 내가 기어 올라가는 꿈이라든가, 아니면 큰 곰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막 절을 하는 그런 꿈 말이죠. 굉장히 좋은 꿈이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친구는 동성 친구의 경우라면 그것이 그림자, 나의 또 다른 자아 또는 그림자의 모습일 수가 있겠고, 이성 친구라면 이 융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해서 쉽게 그냥 여성성, 남성성의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다 있다. 그럴 때 이성 친구는 나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가 될 수 있다.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제들을 다룰 때 분명히 이들 또한 도움이 된다는 관점으로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들이 어떤 일을 나에게 이제 꿈속에서 보여줬는지는 그 해석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데, 아무튼 그에 맞춰서 이제 보는 거고요. 꿈속에서 어떤 칼 같은 것들은 사실 정신의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억압된 파괴적 그 원망이라고 표현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좋은 측면은 아니지만 그것이 억압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속에서 코끼리가 잘 나타나진 않는데,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 나를 상징한다고 해요.
목적을, 이건 어떤 나하냐면,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코끼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. 좋은 꿈이라도 볼 수 있죠. 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직관과 구별된 어떤 이성적인 측면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, 이것은 아버지를 뜻하기도 한답니다. 그리고 보통 팔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가 이제 일할 때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능력, 어떤 효율성 또는 창조성 등을 상징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 팔이 뭐 아프다 그러면 그런 효율성이 좀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는 우리의 능력에 이제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꿈에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공격당하는 꿈 같은 경우라면 이게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때 나타나는 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. 불안하거나 또는 융의 보상 이론에 따랐을 때 이것은 예를 들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평화를 자꾸 주장하는 그런 평화주의자가 자신의 공격적 감성을 잘 처리를 못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꿈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. 꿈속에서 큰 물에 막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상당히 길몽에 속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, 이것은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, 감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것은 창조력이 막 넘칠 때,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에 이제 왜 힘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. 그런 꿈들을 꾸고 나면 문제가 해법이 보이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뜻합니다.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요. 꿈에서 왜 이제 특히나 뭐 좀 잘 걸맞는 그런 것들이 왜 보통 태몽 같은 거 있잖아요. 태몽은 열매 같은 것들이 참 많죠. 예를 들면 뭐 포도밭에서 포도를 막 한우를 이렇게 함처럼 막 따한다거나, 보리밭에 들어가서 그거를 또 역시 그렇게 끌어안는다거나, 그런 것들은 대부분 태몽일 가능성이 높고, 동물들 중에서도 태몽과 관련된 동물들이 이제 멧돼지 같은 것은 뭐 딸꿈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, 뭐 꽤 정확하기도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죽는 꿈 같은 경우도 있어요. 이 죽는 꿈은 당사자의 어떤 인성이나 성격에 큰 발전이 오거나 성장이 오는 걸 뜻하는데, 왜냐하면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이건 굉장히 큰 성장, 어떤 성공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꿈이죠. 융의 이론에서 볼 때 꿈속에서 할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로 나타나요. 그래서 그 지혜로운 존재가 하는 이야기는 예지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길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꿈에서 뭐 이렇게 어린 아이가 나타나 있고 소꿉놀이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등장한 할머니가 그 어린 아이들한테 막 아주 심하게 꾸짖고 있는 모습이 꿈에 나타난 케이스가 있었어요.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, 지금 뭔가 당사자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. 그래서 지혜로운 할머니가 나타나서 당장 그런 일들을 그만두라고 권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. 그 다음에 또 뭐 직장 상사 같은 경우에 꿈에서 나타나는 경우라면 현실적인 어떤 관계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다. 이것은 초자와 연결되기도 한다고도 보는데,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본인이 상사일 경우에는 이제 부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방적인 막 그런 관계를 만들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협력을 좀 더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을 도모하라는 어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자신이 부하 직원일 경우라면 어떤 가르침이나 안내를 잘 따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촉구가 메시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꿈에서 사다리가 나타난다는 건 이 사다리는 올라갈 수 있는, 오르는 것이 되다 보니까 진전,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, 꿈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뱀은 보통 악의 근원으로 보기도 하죠.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. 치유나 원기 회복의 의미도 담겨 있고, 심지어 뱀 자체가 구렁이의 경우에는 태몽과도 관련이 돼 있죠. 이것은 삶과 출생과 죽음을 연결하는 그 동물의 상징으로서 뱀을 써왔기 때문인데, 재출생,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, 재출생의 어떤 순환적 구도를 뱀으로 상징했던 고대적 상징이 있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면
꿈 상징 사전 같은 책들도 있어요. 에릭 에크로이드의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면 찾아봐도 좋겠고요. 자, 이러한 꿈의 해석은 또는 분석은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미지가 제시가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죠.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과 소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활용하는 그 전략을 좀 구사할 수 있도록 꿈에 관해서도요. 사실 꿈이 잘 꿔지게 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. 생각이 잘 정리가 되고 잠을 잘 자면서 좋은 그 메시지들을 이제 쓸 수 있도록 꿈을 잘 보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꿈을 잘 꾸지 못하는 많은 현대인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것도 나를 이해하는 전략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꿈도 꿔가면서 그 메시지도 좀 해석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. 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